잠금해제 시간입니다. 시장은 양지수 모두 약보합권 거래되고 있고요. 시간이 갈수록 외국인의 수급은 코스피에 좀 더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하락하는 종목 개수가 1000개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약보합권이라는 것은 개수 측면에서는 많을 수 있으나 또 버티는 종목들이 분명히 강하게 있다라는 거겠죠. 시장 속 종목들 면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사연관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머니맵 통해서 분위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시죠.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약보합 진행되고 있고요. 2차 전지 쪽에서 조금 쉬어가는 일부 종목들 보이네요. 대표적으로 셀 업체들 확인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은 오늘도 추가 강세고요. 2차 전지 내에서 자금이 계속 돌고 돌면서 최근에 덜 오른 종목으로 또 자금이 집중됩니다. 대표적으로 오늘은 포스코케미칼 혹은 리튬주 등이 될 것 같고요. 어제 4%씩 각각 오르면서 모처럼 조금 반가웠던 네이버 카카오 오늘장에서는 하락입니다. 카카오는 낙폭 좀 키우면서 2.5% 밀려나는 흐름 확인이 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머크 등의 제약 바이오 쪽이 좀 분위기 좋았는데요. 오늘 국내도 마찬가지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셀트리온 그룹주 강세입니다. 자, 이 가운데 저희가 나눠봐야 되는 종목군이 있습니다. 리튬주요. 하이드로 리튬이 오늘 급등 흐름이 포착되고 있는데 사실 리튬 하면 사 차장님이 딱 생각날 만큼 네. 리튬주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12월에도 말씀 주셨고 급등이 나왔었다가 이후에 조금 상승분을 또 반납했었는데 이제 또 전고점 앞에 와 있네요. 맞아요. 뭐 맨날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사실상. 네. 제가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저도 뭐 아무 종목이나 방송에서 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이걸 다 이제 심사숙고해보고 정말로 이 테마가 향후에 크게 빅트렌드로 갈 만한 테마냐, 그리고 이 회사가 정말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일단은 소개를 좀 해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당시에 말씀드릴 때는 이제 단번에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조정 구간을 기다리고 사업의 진행이 제대로 되는지 보고 들어가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조달청으로부터 받아왔던 탄산 리튬을 정제해서 이제 업체들로 샘플이 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거 뭐야 완전 그냥 테마주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관심을 끊으셨을 테고, 그렇지 않고 리튬 테마 지금 양극재라던가 이런 쪽들 중요성 부각되고 미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가 시작되기 때문에 다시 양극재의 원가 60에서 70%를 차지하는 리튬이 중요해지겠구나. 그러면 정말로 정제하는 면허가 일론 머스크가 말한 대로 돈이 되는구나 라고 했던 분들은 이 이력을 추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좋은 자리가 왔었어요. 또 121선까지 눌리는 이런 자리는 사실상 종목을 제가 구별하지 않고 일단은 들어가는 자리예요, 저는. 네, 장기 이평선이 지지받을 때는 굉장히 좋은 자리였고 매수할 기회를 많이 줬습니다. 며칠에 걸쳐서 줬고 결국은 지금 지난 11월, 12월에 정고점 지금 3만 원 부근까지 올라온 이후에 월봉으로 보게 되면 이제 하나 남았어요. 여기 윗꼬리 3만 1,000원인데 오늘 상한가 가면 딱 3만 1,000원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위쪽으로는 사상 최고가의 행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물대가 없다, 가볍다라는 점들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심플하게 그래서 지금도 보유인 거죠?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이면 당연히 보유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오늘 윗꼬리가 달리면서 3만 원 아래쪽 부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11월, 12월에 고점 부근에서 살짝 눌리는 듯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차익 실현 한번 하고 다시 한번 눌림목을 노려본다던가 이런 것들도 좀 좋은 대응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드로 리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존에 워낙 강하게 또 긍정의 시각을 주었었기 때문에 더 기억에 남네요. 다음 종목은 오늘의 특징주로 SM 살펴봐야겠죠. 카카오 측에서 또 15만 원을 질렀습니다. 네. 오늘장 외국인이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코스닥 종목입니다. 오늘도 13% 올랐으니까 그럼 올해 한 90% 급등이에요. 맞아요. 와, 정말 주주들 신바람 나는 상황인데 네. 앞으로 갖고 있는 분들 고민은 좀 되겠어요. 고민은 좀 되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12만 원의 공개 매수가 나왔을 때 그 부근으로 주가가 수렴하는 듯한 모습들이 나왔고요. 하지만 우리 다 알고 있었잖아요. 이미 기타 법인에 잡혔던 매수 금액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는 이미 여러분들도 다 아셨을 겁니다. 카카오하고 카카오 엔터 쪽이고요. 사우디 국부펀드나 이런 쪽들에서 이제 현금이 대규모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전의 전쟁이 사실상 시작이 됐다라고 봐야 될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SM에서 지분 40%를 확보하겠다라고 했는데 소액주주가 굉장히 많아요. 61%, 60%를 훌쩍 넘기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개 매수가 올려서 이거 확보하면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12만 원의 공개 매수 실패한 하이브 측에서 또 얼마의 공개 매수가를 당근으로 던져주면서 맞대응을 할지 이런 부분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갭으로 공개 매수 제시한 15만 원으로 가격이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무 급한 제스처를 좀 취하시기보다는 하이브의 대응을 보고서 조금 대응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M까지 오늘의 특징으로 또 살펴봤고요. 이제 잔금 해제 종목 곧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시죠. 캠트로스입니다. 저희가 좀 더 익숙한 건 사실 캠트로닉스예요. 맞아요. 근데 캠트로스 이래서 한 번 더 쳐다봤어요. 네. 그리고 차트를 열어봤더니 무섭게 올랐는데 네. 오늘 이 시점에서 왜 얘기를 해주실까 더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일단 화학 섹터 네. 기업이던데요. 맞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순서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라든가 LNF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양극재 소재 업체들이 움직였고요. 리튬주도 같이 움직였고 최근에는 장비, 부품주 이런 쪽들까지 같이 움직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는데 모멘텀을 장착한 기업은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되는 부분이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화학 쪽에서 합성 분야 쪽에서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유기합성 기술이라던가 합성 연구 개발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면서 동식물의 유지 같은 부분들도 사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고요. 그래서 첨단 소재 쪽에서는 2차 전지의 디스플레이, 의약품, 융합 소재 이런 쪽으로 사업을 종합 영위하고 있는 화학 기업이다라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 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순 그 사업으로만 놓고 봤을 때 최근에 이 단기 급등이 설명이 잘 안 되죠. 최근 시장이 그럼 네. 급등하려면 2차 전지가 묻어있건 AI가 묻어있건 로봇이 묻어 있어야 돼요. 근데 네. 아마 화학이면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찾아보니 과거 기사에 뭐 배터리 화재 막아주는 첨가제 뭐 이런 코멘트 등이 네. 달리더라고요. 그럼 최근에는 전고체 이렇게 연결되는데 뭐 맞아요. 맥락이 맞나요? 그런 쪽으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최근에 급등한 이유는 당연히 합성 이런 쪽으로만 특화가 됐다라고 하면 얘기를 안 했겠죠. 네. 하지만 2차 전지용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인더라는 거를 또 만들게 돼 있어요. 바인더. 그래서 이 하얀 게 활물질이고 파란 게 도전제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이제 바인딩이니까 묶어준다. 라는 개념이 될 것 같고요. 이 양극용 바인더가 결국에는 활물질하고 도전제를 물리적으로 결합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화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특히나 최근에 테슬라 쪽에서 배터리 부근으로 해서 이제 차량의 가격을 인하하는 정책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뒤에서 계속 후발주자들이 예전 내연기관차 공룡들이 계속 따라오고 신모델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점유율은 북미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방어할 수 있을 만한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어요. 전기차의 자동차 부문 영업이익률이 무려 25%입니다. 그런데 다른 내연기관차들은 지금 5에서 6%, 7% 이렇게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포드 정도로 제외하곤 가격 인하를 테슬라 따라가겠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업체가 현재로서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가격 인하를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에 맞추면서 이런 저가형과 더불어서 고급형 차량들 모두 다 우리가 점유율을 지켜가겠다라는 부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모델 3라던가 얼마 전에 인베스터 데이에서 발표한 반가 차량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저성능 배터리라고 봐야죠. LFP 이런 쪽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런 LFP에는 말씀드린 양극용 바인더가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좀 커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규모가 한 1,500억 정도 국내에서 되는 규모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양산을 성공한다. 그래서 대량 양산 체제로 들어갔을 때 점유율을 30%만 가져온다고 해도 지금 내고 있는 연간 매출액 수준이 이 첨가제로서 양극용 바인더에다가 더해지는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첨단 소재 쪽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모멘텀으로 실적이 뛰어넘을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소재들을 현재는 좀 하고 있다. 그게 가시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쪽에서 갖고 있는 경쟁력을 언급 주신 거고요. 주가를 이렇게 쭉 돌려보다 보니 작년 8, 9월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슈가 됐던 건 정부에서 이 탄소 배출권 제도 개선 협의체 신설 네. 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또 탄소 배출 지금 또 유럽권에서부터 관심 네. 많이 두고 있는 요것과도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 국내도 계속 넷제로 트렌드를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2050년까지는 탄소 배출이 없게 하겠다라고 모든 대기업들이 다 총출동했어요. 뭐 대표적으로 LG그룹 같은 경우에도 2030년까지 3조 4천억을 투자하면서 일단 넷제로 선언을 해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다른 대기업들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거의 반강제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업들의 고객사 측에서 너 ESG에 부합하게 경영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니네 쪽에서 재료를 못 받겠는데 수주 못 받겠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은 경제가 좀 굴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ESG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정부 차원으로 그때 이제 이슈가 나왔었죠, 작년에. 그러면서 공기 중에 직접 탄소 포집에 R&D를 지원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고 이런 탄소 포집 관련주로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CCU 기술을 이 기업에서 개발을 했는데 결국에는 탄소 포집을 해서 에틸렌 카보네이트로 변형을 시키는 이런 기술들을 이제 CCU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적이 굉장히 크게 회복이 좀 되고 있는 네. 모습들인데요. 2020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최저점을 좀 찍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매출액도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순차적으로 늘어나면서 보셔야 될 건 여기 영업이익률이겠죠. 3%의 영업이익률을 찍은 이후에 8%, 9.5%까지 갔고요. 21%? 이걸 작년 4분기만 네. 놓고 봤을 때는 147억에 31억의 영업이익을 내므로써 무려 영업이익률이 21%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지금 많이 나왔을 때가 570억이에요. 사상 최대. 근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양극용 바인더에서 정말 30%만 이 업체가 양산 성공해서 가지고 올 수 있다. 지금 삼성 SDI와 LG에너지솔루션과 양산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만큼의 매출이 더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1200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 말씀드렸던 대로 양극용 바인더는 첨단 소재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자체가 더 높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상승은 이러한 모멘텀들을 안고서 올라가는 부분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게 지금 탄소 쪽에 관련된 기술인데 이게 수소 쪽으로도 전액으로도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결국에 양극용 바인더만 성공한다 라고 했을 때는 수소 전액에 들어가는 첨가제도 굉장히 쉽게 개발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캠트로스 최근에 외국인이 꾸준히 사고는 있는데 그 덕분에 단기 급등이 나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접근 전략 짜기가 조금 어렵게 느껴져요. 네, 맞아요. 일단은 지금 근데 이걸 사실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놓고 보면 이게 급등한 거 맞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단계예요. 최근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올라오고 있는 단계고요. 우리가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글쎄요. 20월선 이 주황색이 위치해 있는 20월선이 10,000원 정도거든요. 10,000원 부근까지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손절은 본인의 매수 평단 대비해서 10에서 15% 정도 잡으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16,000원을 잡아놓은 이후에 숫자들이 정말로 양산 성공하면서 반영되는 거 보면서 추가적인 상향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리에서 조금 조정을 받을 때 매수 가능하다라고 판단 내주셨고 거기서 목표가는 16,000원까지 상당히 긍정의 시각을 주고 계십니다. 저희 지켜보면서 AS에 나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곧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시면 레이크 머티리얼즈예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여러 네. 사업부에 좀 엮여있는 종목인데 오늘 이 기업을 선정하신 이유는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시황이 좋지 않을 때에도 반도체 쪽의 소재를 주로 매출 비중을 가지고 가는 업체인데요. 네.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냈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개화가 더 빨라지고 있는 태양광 소재 부문에 매출 비중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는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포인트가 지금 전구체인데 네. 요즘에 전고체 배터리도 핫하고 또 네. 전구체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관련해서 내재화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네. 또 막 계속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같이 연결고리가 있는 건가요? 연결고리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이거는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네. 전구체는 이게 전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양극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전물질을 전구체, 프리커서라고 표현을 하고요. 전고체는 전해액을 고체로 쓴다는 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전해액이 액체였는데 그걸 고체로 씀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차세대 배터리로 불리고 있는 게 전고체 배터리다. 라고 분명히 구분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전구체가 매출 비중 보게 되면 이 업체가 반도체 쪽 소재 비중이 57%예요. 그리고 지금 태양광 소재는 18.5%인데 예전에 처음에 업을 시작했을 때는 어떤 걸로 시작을 했었냐라고 보면은 LED 쪽이 주였어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LED 업황이 좋지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주력으로 했었던 산업을 과연 어떻게 돌릴 거냐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두 번째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LED 쪽에서도 많은 제품들을 하고 있고 삼성 LED라던가 에피스타, 서울반도체, 반도체 쪽은 삼성전자, SK트리캠, TSMC 같은 고객들이 있고요. 태양전지 쪽은 당연히 태양광 쪽에서 한화솔루션, 미국의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이런 업체들을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이슈가 되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구체 쪽으로 잡아주신 거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하면 사실 작년에 태조이 방언할 때 그때 숨겨진 태양광 종목으로 이렇게 또 막판에 거론이 됐었잖아요. 네. 태양광 쪽의 메리트도 볼게요. 네. 일단은 태양광이 좀 가파르게 가장 성장하는 부분인데 이건 또 모르겠어요. 기존에 캐시카우 역할을 매출 비중의 50% 이상을 해주면서 내고 있는 반도체 쪽이 정말로 우리가 하반기에 좋아지는 부분들이 가시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매출 비중이 더 커질 가능성도 솔직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부가적인 요소들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고성능 PERC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결정계 태양 전지의 주류가 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여기에서 21년 기준으로 8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대다수예요. 그런 관점에서 방막 소재 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이 기업이 특화가 돼 있다. 라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텐덤 셀이라고 하는데 셀 위에다가 페브로스카이트라는 거를 이제 층층이 쌌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결국에는 기술이 변화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ALD라고 하는데 이런 증착 관련된 프리커서 기술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장벽을 충분히 두르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ED 업황 아까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 에피용 전구체의 특징이 이걸 꼭 LED로만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라인에서 많이 사용할 필요 없다고 해서 이 생산 라인을 놀리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잘 되고 있는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라던가 아니면 정말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태양광 이런 쪽의 전구체로 돌려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강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 한 일주일 전이었는데 또 시설 투자 관련한 이야기가 들립니다. 한 140억 정도예요. 요거 어디에 뭘 투자하는지가 앞으로 방향이 좀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일단은 태양광 쪽이라기보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소재 쪽 하이K 전구체라고 하는데 유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뛰어난 소재다라고 간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금액이 140억이 들어갔는데 이게 기존에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만 공급되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메모리단의 하이K 전구체 고객사들까지 다 확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메모리 소재 쪽에 반도체 관련된 소재의 매출 비중이 태양광이 열심히 쫓아오고 있지만 더 크게 견인하면서 매출 비중이 유지되거나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영업이익률이 낮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그냥 본업 캐시카우인데 반도체 시황과 업황이 좋지 않은 속에서도 최대 실적 견인하고 실적을 계속 끌어주던 이런 반도체 쪽이 일단은 좋아질 기미, 작년 대비해서 분명히 더 좋아질 거예요. 거기다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태양광 쪽도 점점 더 두각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공통적인 투자 포인트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그래도 올해 굉장히 좋았어요. 4,000원대에서 6,000원대 중반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중심으로 또 수급도 받쳐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가격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일단은 지금 가격대를 보면은
크게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부근부터 한 6,000원 정도까지만 짧게 한 21선 정도가 될까요? 거기까지만 열어놓고 분할 매수를 조금 빠르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 왜냐하면 최근에 올라왔다가 시장 상황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쉬고 있어요. 6,400원을 박스권 상단으로 해서 조금 쉬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좀 분할 매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손절은 본인 매수 평단에서 10에서 15% 선에서 손절은 하시고요. 실적이나 올해의 또 사상 최대 실적을 낼 만한 이런 상황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목표가 1차적으로 8,000원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